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민선 7기 임기의 반환점을 둔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정을 10년간 이끌어오면서 남북관계에 주력해왔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개인적인 리더십에 두각을 보인 반면 정책 실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첫 취임한 때는 2011년 4월. 10년 동안 최 지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정전과 평화협정을 공개적인 논의선상에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휘둘리면서 50여 개의 남북교류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제 남북으로 분단된 세계 유일의 도니까 이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강원도 발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SOC 사업에서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3대 SOC라 불리는 동해-북부선과 제2경춘국도, 춘천-속초철도는 모두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일단 쓰고 보자는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과 농산물 완판 행진, 이렇게 개인 역량을 살린 친근한 홍보 마케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사업 등 강원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고질적인 현안은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레고랜드가 들어설 곳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년 5월에 개장을 하는 건지, 개장을 할 경우 교통 대책은 있는 건지 아직도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레고랜드만 갔다가 돌아간다면 춘천 시내 교통 체증만 일으킬 뿐 돈 들인 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역에 내려서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실 수 있는 모노레일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케이블카도 들어갈 예정이고 남이섬처럼 배로도 나를 예정이어서 이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교통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이어 최근 춘천 방사관 가속기 유치 실패는 중앙 무대에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 이행 속도는 전국 최하위,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 차원에 있어서 여전히 강원도 지방 재정 자립도는 낮고요. 또 중앙에서 우리 강원도가 또 목소리를 반영할 만한 통로도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최 지사는 마지막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강원 뉴딜 정책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현재 상황에 맞는 공약들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경찰이 누군가의 부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청탁 수사의 정황이 영월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경찰 수사를 운운한 지역 유지 말 그대로 이례적인 초고속 수사가 진행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사생활 노출 우려에 휩싸인 영월 지역 유지 강모 씨. 개인정보가 돌아다닌다. 휴대폰 잃어버렸냐라는 식의 질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대신 처분해준 대리점 업주 A씨가 의심됐던 강 씨는 2019년 9월 14일 추석 연휴 A씨를 찾아가 곧 경찰이 부를 거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틀 뒤인 9월 16일 월요일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4일과 16일 사이인 15일에 강 씨와 영월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영월 경찰서장은 강 씨 생일이라 같이 저녁을 먹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조사도 없이 자체 수사 규정을 어겨가며 다짜고짜 피의자를 운운하는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경찰이 강 씨의 청탁을 받고 자신을 강압수사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냅니다. 하지만 바로 진정이 접수된 바로 그날 강 씨는 검찰, 구체적으로는 영월지청장과 면담하면서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도 A씨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강 씨에게 고소장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과장은 강 씨 회사로 찾아가 고소장을 써달라 제안까지 했습니다. 강 씨 요청만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게 검, 경 모두 부담스러웠던 걸로 추정됩니다. 강 씨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고소장 제출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리점주 A씨와 강씨 정보를 캐내려던 경찰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를 요청한 강씨나 하루 만에 피해 조사 없이 이례적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대해선 피해자가 아는 경찰에게 신고를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힘있는 지역 유지의 입김만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이 같은 수사권 남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복잡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귀농 귀촌에 나섰다가는 실패하기가 쉬운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작물 재배와 농업 교육을 펼치고 있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작물 시험장. 초보 귀농을 위한 사과와 살구나무 가지치기, 또 요즘 소득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재배 교육이 한창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강원도에서 농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귀농인은 모두 934명. 강원도를 찾는 귀농인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도, 경기도에 이어 7번째로 많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거나 예전에 사놓은 땅을 일구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퇴직자입니다. 산이 좋고 농업이 좋아서 이제 온 거고, 집사람도 이 산골 마을이 너무 이뻐서 반해서 온 거고. 어린 시절 농산일을 경험해 농촌의 현실과 농업의 어려움을 알아도 마을 주민과의 원활한 인간관계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농업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는 등 철저한 투자 계획이 중요합니다. 농사를 준비 과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땅 구입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귀농지역 지자체의 지원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지속적인 영농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작물 선택과 농업기술 연마도 빼놓을 수 없는 생존 조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릉을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팀과 실업팀의 첫 공식 맞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강원FC와 강릉시청이 이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에서 만났는데요. 연장 승부 끝에 강원FC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소식을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리그1의 강원FC와 K3리그의 강릉시청이 긴장감 속에 경기를 시작합니다. 강릉 종합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강원FC와 강릉시청이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팀 창단 이후 첫 공식 대결입니다. 강원FC의 공세를 막아내던 강릉시청은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맞았고 김동섭이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실업팀이 프로팀을 누르는 이변이 완성되기 직전 강원의 이영재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 후반 종료 직전 강원의 서민우가 말 그대로 극장골을 집어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첫 강릉 더비를 펼친 강원FC는 강릉시청을 꺾고 FA컵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다잡은 승리를 아깝게 놓친 강릉시청의 오세은 감독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강릉시청하고 강원FC가 처음으로 오늘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준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잘 했고 후반전에 좀 체력적인 부분에 조금 컨트롤이 강원FC 김병수 감독은 강릉 더비가 무관중 경기로 치러져 아쉽지만 강릉시청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비적인 블록을 잘 쌓았고 그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상대팀도 어찌됐든 연장전까지 가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못했다고는 할 수 없고 두 팀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16강에 오른 강원FC는 오는 15일 같은 K리그1의 광주FC와 8강 진출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크게 작용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생산활동 침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 제주권에서 2,800여 명, 충청권 12,000여 명 등 상당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신선 채소와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 강원지청이 발표한 품목별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돼지고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가 올랐고 국산 쇠고기도 10.9% 인상되는 등 농축수산물 품목이 5.2% 상승했습니다. 또 도시가스는 2.9%, 상수도 요금은 4.6% 오른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단체 여행비와 호텔 숙박료는 각각 5.4%와 7.7% 하락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가 감소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집중하도록 올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에 평가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해당 규칙을 적용할지의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을 책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행법은 발전소의 종류와 규모, 발전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유연탄 화력발전은 1kW 시당 0.18원, 무연탄 화력발전은 0.3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지역구인 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가 폐광지 개발을 주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에 폐광지 개발 전담반을 신설해 총리가 폐광지 개발을 주도하고 10년 한시적이었던 폐특법 기한도 폐지해 장기적으로 폐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제천 영월 고속도로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강원도민체전의 개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 등 전국체전 개최 예정 5개 시도는 오늘 체전 개최를 1년씩 연기하는 양해 각서를 맺고 대한체육회,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수년 여부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이 취소되면 8월 개최를 고심하던 강원도민체전 개최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10월에 경북도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오는 2024년까지 울산과 전남, 경남과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돼 있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감찰 조사를 받던 도내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동료 경찰들은 음주운전은 잘못이지만 경찰청 감찰팀이 음주운전 외에 수속 부서 전반과 경찰서장 판공비까지 조사했다며 먼지털이식 무리한 감찰이 해당 경찰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압적인 감찰 문화를 바꾸려면 해당 경찰관 소속 경찰서 등 도내 6개 경찰서에도 하루빨리 직장협의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도내 최초로 방과 후 드론 축구팀이 창강된 횡성 안흥중학교를 시작으로 안흥초등학교와 안흥고까지 드론 축구가 집중 육성됩니다. 올해 안흥초와 안흥고가 드론 축구팀을 창단한 데 이어 안흥중고 본관 3층에 성인 규격의 드론 축구장이 개장돼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향후 전국대회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안흥중학교 드론 축구단은 지난해 짧은 연습 기간에도 2019 강원컵 전국 드론 축구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